안녕하세요. 두드러기 다르게 보기 저자 한의학 박사 염유림입니다. 여러분, 한의원 가서 속에 열이 많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뭔 소리야? 무슨 열? 싶죠? 많은 한의사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듯한데요.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생리, 병리 기전을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다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의대 다닐 때에는 한의학적인 내용을 현대 용어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한의사가 되어서 환자분들께 이 병이 왜 생겼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반복하다 보니 교감신경이 어쩌고 면역세포가 어쩌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몸이 뜨겁다, 몸이 차다, 기관지가 차서 냉증성 콧물이 생기는 거다, 속에 열이 많다, 대장에 열이 많다 이런 식의 한의학적 설명을 환자분들이 훨씬 더 찰지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한의학적인 개념이 이해하기에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열이라는 개념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열 많은 분들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열이 많으시네요 한마디를 바로 알아들으세요. 열 많은 분들 우선 더위를 많이 타죠. 더위 많이 타서 여름이 괴롭고 땀도 많고 강냉방된 지하철 선호하고요. 지하철에서도 나만 혼자 책상에 미니 선풍기 틀고 있네, 겨울이 오면 좀 살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이런 분들은 보면 성격도 급하고 손도 빠르고 일 처리도 엄청 빠른 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하고 겨울에도 사랑은 한결같고요. 전 이런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심하면 갱년기도 아니고 젊은데 갱년기처럼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더웠다가 한참 지나서야 좀 식고, 심하면 심장도 빨리 뛰고 숨쉬기도 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 되신 여성분들은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종종 안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안면홍조도 잘 생기죠. 약간 불안장애 성향도 있어요. 심하면 공황장애 느낌도 좀 나고요. 땀 줄줄 나는 다한증 분들도 있죠. 얼굴, 머리, 땀 범벅이거나 손발에 땀이 많기도 합니다. 잠도 좀 불량합니다. 길게 오래 자지 못하고 자다가 잘 깨고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어요. 가슴이 불타듯 쓰리고 답답하고 목에 뭐 걸린 듯한 그 느낌도 있어요. 여름만 되면 힘들다, 꼭 여름만 되면 실신한다, 덥고 습한 동남아에 가면 모든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런 분들이 열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뭐 병도 아닌 것이 엄청 괴롭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집중! 한의학에는 이거 고치는 한약이 있어요.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원래 태고적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네. 그래요. 하긴 저도 몰랐어요. 한의사가 되고 나서 이 청열 치료의 묘미를 알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열을 풀어주는 한약, 즉 황련, 황금, 황백, 시호, 조구 등 생지황, 석고 등의 다양한 청열 약재들을 체질에 따라서 조합하여 맞춤 구성을 하면 너무 힘들었던 여름이 제법 살만한 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슴에 찼던 열을 풀어내어 비워주고 신체 상부로만 몰려있던 에너지를 말초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에요. 좀 더 면밀하게 체중 맞춤 치료 처방으로 들어가면 역류성 식도염도 잘 낫고 불면증도 좋아지고 공황, 불안장애, 갱년기, 상열 증상까지 다 한 가지 처방으로 좋아져요. 정말 신기하죠? 한의학은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인 의학입니다. 저는 환자분들 이런 증상들을 치료해 드릴 때 너무 재밌고 보람되더라고요.
이걸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풀어보자면 이런 천열 한약들은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어 있는 상태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열 한약재들이 피부 질환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청열약은 현대의학의 소염제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단순 소염작용이라기보다는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가라앉혀 과립구의 과활동성을 줄이고 자가면역이나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작용을 결과적으로 해소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질환, 축농증성 비염에도 청열 한약재가 활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약이 아니어도 식단을 조절해서 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수년 전에 아들이 두드러기를 치료하러 내원하셔서 아들 두드러기 잘 낫고 그 다음엔 남편분의 오래된 역류성 식도염도 고치고 그리고 본인 너무 열 많은 상태도 시시때때로 한약으로 풀어내는 단골 가족 환자분이 계신데요. 그 분이 정말 열 많기로는 탑 클래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겨울날 연락을 주셔서 여름 내내 샐러드만 먹고 살았더니 이번 여름에는 열이 많이 편해져서 그간 정말 잘 지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 더 이상 속이 차서 샐러드는 못 먹겠는데 아직도 가슴에 좀 열이 있다고 가슴열 내려주는 한약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 식단에서 샐러드 비중을 많이 높이면 너무 심하던 열이 좀 내려가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과일, 샐러드는 한의학에서는 생냉지물이라고 해서 속이 찬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음식이거든요. 냉한 사람들은 샐러드를 좀 피해야 하지만 반대로 속에 열이 좀 많아서 문제인 분들은 샐러드를 적극적으로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약은 이렇게 냉하거나 열한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열을 시원하게 식힐 수 있는 것만큼 너무 냉한 몸도 따뜻하게 보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나 한랭 두드러기, 아랫배 차고 설사 자주 하는 증상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곧 냉증의 대표 주자인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